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또 어김없이 파이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자, 파이코인 코어팀이 현재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이런 대처 방안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한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어떤 소식이 있었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요 파이데이 해가지고 역시 기념하는 요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 뭐 베트남부터 해서 중국, 뭐 필리핀, 뭐 다양해요. 그래서 요렇게 모여있다. 모여서 뭐 술 한잔도 하고 파티도 하고 있다. 정말 파이코인이 좀 바꿔놓은 이런 변화들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사실 뭐 알게 모르게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에 좀 더 두드러지고 좀 더 이 집중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이데이를 기념하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 뭐 또 여기는 이렇게 매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또 가리고, 자, 파이코인 매장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 그죠? 중국에 가면은 되게 크게 있네요. 중국은 이렇게 건물이 엄청 넓어. 이 파이 네트워크. 야, 씨. 이거 혹시 무슨 건물인지 아시는 분들은 조금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네. 저는 이거 중국어로 써 있다 보니까 모르겠네요. 뭐 뭘 얘기하는 건지.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시장이 크게 있다 라는 걸 한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 매장,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강남 K뷰티 성형외과 피부과 해가지고 신사동에 있는 건데 1파에 5만원, 결제 비율은 50%라고 합니다. 현재는 해당 시술에 한해서만 파이가 결제 가능하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뭐 특정하게 홍보를 한다 이러면 또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거 한번 뭐 있다, 요 정도 파이 생태계 매장에 참여했구나, 그냥 요런 정도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 KYC가 돼도 문제네요. 지갑 털렸네요 해가지고 3월 15일에 올라옵니다. 잔액을 전송했다 해가지고 3월 14일이라고 써있고 11시 58분에 이렇게 문제가 터졌네요. 3월 10일에서 3월 11일에 해킹에 대한 이슈가 크게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킹이 됐었다라는 이 제보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카톡방이 개설이 됐고, 이 카톡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뭐 이런 모습들 뭐 여러분들이 단톡방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3월 14일에 터졌어요. 여기 지금 이 문제가 되신 분은 뭐 받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해킹을 당했다라는 건데, 뭐 해시값도 있고 멘붕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추가적으로 해킹을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일자를 써주세요. 언제 내가 뭐 해킹을 당했다 해서 좀 의견 공유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는 하시되 뭐 주의를 그럼 하셔야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원인을 못 찾았냐 아직. 사실 정확하게 코어팀에서 공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팀 공지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요거에 대한 문제 해결이 좀 시급할 것 같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뭐 공식 입장이 될지 요런 것들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파이코인을 털리는 게 지금 뭐 불특정 다수한테 털리는 것인지 이 공통점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불특정 다수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된 거면 그분들 개인의 불찰도 없지 않아 존재를 한다. 근데 이 개인의 불찰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프레임을 갖다가 현재 씌우는 게 파이가 해킹을 했다. 파이코인 뭐 코어팀이나 이런 데서 좀 불찰로 인한 해킹이 너무 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과 네가 관리를 잘못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후자에 가까운데 네가 관리라는 게 난 평소에 관리 잘했는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엊그저께 얘기했던 클립보드 이슈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개인 뭐 정보 유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 아니면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뭐 지갑 그 니모닉 키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했다든지 뭐 다양해요. 경우는 다양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이 경우들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털렸다는 게 중요해. 내가 털렸어.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나. 그러니까 요거 망해야 돼.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갖다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좀 더 원인을 찾아볼게요. 이 원인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딱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클립보드 탈취 앱 발견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안드로이드 장비에 클립보드에서 정보 훔치는 앱을 발견했다라고 하네요. 중국의 한 쇼핑 앱 안드로이드 장비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빼돌렸다라고 해서 뭐 요약 보안 외신 핵리드에 의하면 셰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앱의 구 버전이 안드로이드 장비에 설치된 클립보드의 저장 내용을 계속해서 훔쳐간다는 소식을 최근 MS가 발견했다. 이 MS가 마이크로소프트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아무튼 MS가 발견했대요. 회사 이름입니다. 자, 셰인은 중국 패션 도소매 업체 이름이고 클립보드의 내용을 원격에 마련된 서버로 전송하고 있었다 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오는데 좀 이상한 거는 아무튼 요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셰인이라는 앱. 근데 여전히 왜 중국일까 하필이면 이런 부분. 자, 그냥 또 추가적인 내용을 볼게요. 플러그 X 악성 코드, 선 로그인, 그 다음에 AWE 선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악용에 유포 돼 있는데 갑자기 이런 기사를 왜 읽어주냐. 자, 여기 보시면은 안랩 분석팀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악성 코드가 유포된 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데 자, 보시면 중국 기반의 플러그 X라는 것은 중국 기반의 APT 공격 그룹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백도어 악성 코드들 중에 하나다. 2008년경부터 유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까지도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된 변종들이 공격에 사용되고 있다. 플러그 X를 사용했던 APT 공격 그룹들로는 대표적으로 여기가 쭉 있고 플러그 X는 모듈 기반의 악성 코드로서 기능을 담당하는 플러그인을 지원한다. 즉, 플러그 X를 사용하는 공격자는 시스템 제어나 정보 탈취 등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플러그인들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클립보드의 중요성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걸 이번 시간에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플러그 X가 지원하는 플러그인의 이런 기능은 디스크, 파일 조회, 읽기, 쓰기, 프로세스 실행 등, 그 다음에 키 로깅 해가지고 돼 있고, 넷소드 해서 네트워크 공유 리소스 정보 조회, 그리고 넷스탯 해서 TCP, UDP 연결 케이블 조회, 뭐 이렇게 써있죠. 옵션, 포트맵, 뭐 쭉쭉쭉 내용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클립 로그에서 나오죠. 클립보드 정보 탈취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립보드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중국에 있는 특정 앱들이 이렇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다운을 받으셨던 앱들 중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립보드에 저장을 해놓고 쓰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이번 기회에 클립보드 다 지우시고 이전에 제가 방법은 설명해 드렸으니까 어제 영상 내용 나온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악성, PYPI, 파이썬 패키지 451개가 암호화폐 거래 탈취 목적으로 악성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다운받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들도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 보면은 웹 브라우저가 시작이 되면은 확장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악성 자바스크립트가 윈도우 클립보드에 복사된 암호화폐 주소가 있는지 모니터링 작업을 실행한다. 그래서 암호화폐 주소를 탐지하면은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은 해당 주소를 위협 행위자가 제어하는 하드코딩된 주소 집합으로 대체가 되고 이후 피해자가 이체하고자 한 암호화폐 거래 금액은 이체를 원했던 지갑이 아닌 공격 세력의 지갑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써있죠. 이 문제를 최초로 발견한 사이버 보안 연구가 이분 연구팀은 공격 세력이 최근 들어서 함수와 변수 명칭에 16비트 중국어 표의 문자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이 됐다. 그래서 파이럼은 공격 세력이 이번 공격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 바이낸스 체인, 그리고 라이트코인, 리플, 대시, 비트코인 캐시, 코스모스 지갑 등을 노린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클립보드라든지 왜 지갑의 비밀번호, 그리고 비밀 구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니모닉 코드 이런 것들이라든지 여러분들 암호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뭐 휴대폰에 저장해 놓으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휴대폰 저장, 그 다음에 여기 비번 걸어두면 괜찮다, 메모장에다가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뜨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웬만하면 저장하지 마요. 여러분들 컴퓨터, 휴대폰 솔직하게 잘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하더라도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휴대폰이 언제 또 뻥 날지 몰라요. 고장 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메모장에 여러분들이 따로 수첩에다가 적어두는 이런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코팅을 하나 해놓거나 해서 금고에 넣어놓으면 가장 깔끔합니다. 절대 없어질 일도 없고, 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항상 보관하는 그 위치에다가 보관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한편 뭐 여기 스캠 링크 해가지고 나와있죠. 에어드랍 마인파이닷컴이라고 해서 스캠 링크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퍼스트 에어드랍,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파이코인 에어드랍을 하는 그런 사이트다 해가지고 있는데, 마치 정말 파이코어 팀이 직접 만든 공식 사이트 같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요것을 누르면 파이코인과 지갑을 연결하는 이런 비밀 구절 24자리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여기다 만약에 입력을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빠이짜이찌입니다. 없어진다, 그냥 완전히 날아가 버린다, 파이코인이. 좀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뭐 여기까지가 좀 설명드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 하나가 남아있긴 한데 그 하나는 좀 설명드리기 전에 좀 다른 기능을 설명해 드릴게요. 파이 브라우저에서 요번에 새로 나온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뭔가 버튼이 하나가 추가됐었는데 그 파이 브라우저 딱 들어가자마자 메인 화면에 있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자,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뭐 이 설명 자료는 영상을 좀 대체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KYC 파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KYC 파일은 당연히 뭐 여러분들 이제는 할 줄 아니까 제가 설명도 많이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시간 보여드릴 거는 새로운 기능인 익스플로러 더 테스트넷 에코시스템입니다. 요게 이제 새로 생긴 기능인데, 자, 보시면 테스트넷 에코시스템 해가지고 나와 있죠. 웰컴이라고 나오고, 뭐 테스트넷 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용을 볼 수도 있어요. 뭐 to go for pie, 이렇게 뭐 pie cat please, 그냥 바텀올, 파이 바텀올, 그 다음에 또 for pie, 그다음에 워크포스 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앱들은 현재 테스트넷 에코시스템에 편성이 되어 있는 이런 앱들이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이렇게 예를 들면 보이스 오브 파이 디테일스 눌러봐요. 자, 그럼 내용을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뜨죠. 이 앱이 뭔지 뜨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국가, 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뜨고 하니까 궁금하시면 보면 될 것 같아요. 언어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언어가 무슨 언어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디벨로퍼, 개발자가 누구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요런 뒤에 앱들이 이렇게 눈 쉽게 볼 수 있게. 우리가 보통 접근할 때 막 브레이스톰에 들어갔다가 뭐 했다가 막 복잡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싹 빼버리고 저렇게 아래다 달아 놓으니까 전 솔직하게 저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쭉 보는 것도 좋긴 한데 이 브레인스톰보다도 요 익스플로러 테스트넷 에코시스템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카테고리 뭐 이렇게 검색하는 서칭 창도 있고 하니까 너무 편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궁금하시면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뭐 유틸 점수도 좀 받겠죠. 자, 아무튼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KYC 인증을 다 받았어요. 그쵸?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한창 진행되고 있고, 뭐 임시 KYC다 해가지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는. 어제도 전문을 통해서, 이 공지 전문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좀 일부 내용만 좀 잘라보면은, 일반적인 KYC 프로세스와 달리 임시 KYC 어플리케이션은 문서를 제출하고 검증자의 검토를 통과한 후에 합격 상태를 수신하기 전에 추가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점검은 새로 제출된 정보를 결합해서 그들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한다. 잠정적 KYC 프로그램은 보다 속성을 가진 계정에게 KYC를 진행하고 실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합격 상태를 부여하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임시 KYC 프로그램에 이러한 자격 롤아웃을 하는 이유는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보장해서
가능한 한 실제 인간 개척자가 KYC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많은 가짜 봇 계정을 포착하고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채굴한 게 허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기다려 보는데, 이거 기다림과 동시에 지금 현재 뭐 해킹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과연 이것이 우리가 아니면 파이코인의 그런 뭐 소스나 이런 코드들이 취약해서 해킹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은 개인의 부주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한 것인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개인의 부주의로 당했다, 우리는 파이코인은 해킹의 이슈가 전혀 그런 위험에 발생할 그런 문제가 없었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요게 아니라 개인이 좀 짊어질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파이코인에 좀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그 시점에서 한번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느낀 파이코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